안녕하세요. 차백신연구소 염정선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차백신연구소의 기술 플랫폼과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의 개요와 그리고 저희 어주번트 플랫폼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활용한 파이프라인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백신연구소는 차바이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바이오텍 벤처기업입니다. 저희는 2021년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었고요. 저희의 메인 플랫폼 기술은 면역 증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방 및 치료 백신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기존의 그 필수 접종 백신과는 다르게 성인용 백신, 또 프리미엄 백신, 그리고 만성 감염에 대한 치료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개발 단계에 있는 또 파이프라인도 다수가 있습니다. 저희 면역 증강 플랫폼은 항원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확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은 저희가 면역 증강 플랫폼인 엘펜포를 활용해서 면역 항암제 그리고 항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엘펜포 기반의 면역 항암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플랫폼이 면역 증강 플랫폼이라면 저희가 새로 시도하고 있는 그 플랫폼 기술은 mRNA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도입해서 면역 항암제의 파이프라인을 좀 더 확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개발 타겟을 질환으로 보면 크게 2가지인데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 즉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백신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또 다른 타겟은 이제 항암 치료제입니다. 저희 어주번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주번트는 백신 항원의 면역원성을 증가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첨가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왼쪽에 항원만 단독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면역 반응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면역 증강제를 같이 투여하게 되면 투여 부위에서부터 굉장히 활발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요. 선천성 면역세포에서부터 사이토카인이 뿜어져 나오고 그 사이토카인이 다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T세포가 다시 헬퍼 T셀의 역할을 해서 B세포를 분화시켜서 항체 반응 그리고 그 메모리까지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제는 이렇게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또 항체 반응이나 세포성 면역 반응으로 치우치는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그 백신의 기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노인용 백신 또 저희 이제 코로나 때 겪었던 것처럼 변이주가 계속 생기는 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치료용 백신, 항암 백신과 같은 치료용 백신을 개발하는 백신의 효능 면에서의 역할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항원의 양을 감소하거나 접종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점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면역 증강제의 종류입니다. 1920년대에 알룸이라는 면역 증강제가 개발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알룸이나 또 옆에 있는 이머전 타입의 면역 증강제들은 항원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 또 천천히 슬로우 릴리즈를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신의 항체를 올릴 수는 있는데 세포성 면역 반응까지를 올리는 데는 좀 역할이 미비합니다. 반면에 이쪽에 보시는 새로운 기술은 이제 TLR 기반의 면역 증강제입니다. 이것은 면역 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TLR을 살펴보시면 TLR이 톨라이크 리셉터라는 세포에 있는 수용체입니다. 뭔가 바인딩을 하면 그 신호를 전달해서 어떤 액션을 하는 그런 수용체인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한 13가지 정도의 TLR이 여태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세포 표면 멤브레인인데요. 세포 표면에 있는 TLR들이 있고요. 이 안에 보시는 것처럼 엔도좀, 세포 안에 있는 엔도좀이라는 기관에 있는 그 멤브레인에도 이 TLR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화적으로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 기작을 방어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형태에 따라서 이 TLR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TLR2는 그람 포지티브 박테리아의 바깥 표면을 인지해서 박테리아가 들어왔구나,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겠구나, 방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전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엔도좀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TLR들은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감염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기전을 갖게 됩니다. 늘 차백신 그 연구소에서는 이 세포 멤브레인에 있는 TLR2와 그 엔도조멀 멤브레인은 세포 내에 있는 TLR3에 작동하는 그 물질들을 가지고 복합제를 만들어서 우리 어주번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주번트의 특징은 세포 밖에서의 공격을 막고 세포 안에서의 공격을 막는 상승작용이 있는, 그래서 동시에 항체 반응과 세포성 면역 반응을 다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형태, TLR2, 3의 애고니스트의 복합제로 이루어진 엘펜포라는 어주번트가 있고요. 같은 성분인데 이것을 리포좀 제형으로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표면에다가 TLR2 애고니스트를 박았고 그것을 다시 TLR3 애고니스트로 싸는 형태로 만든 리포팸이라는 어주번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엘펜포는 항체 반응이나 세포성 면역 반응을 굉장히 잘 올리고 있고요. 리포팸은 특히나 세포성 면역 반응에 좀 더 적절하게 개발된 형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저희 어주번트를 활용해서 굉장히 기존의 상용 백신 또는 개발 중인 백신 항원에 다양한 동물 실험들을 진행을 해봤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어주번트는 항원에 별 상관없이 다양한 백신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효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피의 어주번트 라이브러리에 우리 어주번트를 등재를 시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세피를 통해서 저희 어주번트 좀 더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생겼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어주번트는 굉장히 좋은 월등한 성능을 가졌고요. 또 200명 이상의 임상에서 확인한 안전성을 검증을 하였고, 또 임상 시료의 그 유효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36개월 동안은 안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어주번트 플랫폼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MTA 기반으로 해서 백신 개발사와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물질을 전달해주고 그 백신을 개량하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실제로 이를 적용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 백신이고요. 먼저 기존에 저희가 많이 맞고 있는 백신은 2세대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원이 이렇게 밋밋한 S안티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백신은 3세대 백신 항원이라고 해서 보다 바이러스에 가까운 형태이고요. S항원의 표면에 프리S1과 프리S2 그리고 글라이코실레이션 모이어티까지를 포함해서 가장 면역원성이 뛰어난 형태의 백신 항원입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백신의 면역원성을 확인해 봤을 때 1회 투여, 2회 투여, 3회 투여를 해야 비로소 기존의 백신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백신 항원을 이제 동물에다가 면역했을 때는 1회, 2회 투여만 해도 아주 급격하게 항체 반응이 올라가서 저희는 빠르게 방어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또 높은 항체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상 마우스에서의 실험 외에 또 트랜스제닉 마우스에서 그 만성 비형 간염 환자를 미믹할 수 있는 그런 동물 모델에서도 우리 백신 또는 우리 항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이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형질 전환했기 때문에 자기 유전자인 줄 알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간세포에서 비형간염 바이러스 파티클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혈중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마치 만성 비형간염 환자와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 2세대 백신 항원, 즉 기존 백신을 투여한 경우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성 비형간염 환자와도 유사하고요. 여기에 저희 백신은 면역 항체 반응을 굉장히 잘 올릴 수 있었고, 특히나 TH1 면역 반응을 잘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환자에서 바이러스 파티클이 혈중에 있는 것처럼 이 모델에서도 바이러스 파티클이 혈중에 있는데, 저희 백신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7마리 중에 5마리에서 완전히 바이러스 파티클이 제거되어 저희가 이 모델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성 비형간염 환자에서도 저희가 면역을 올림을 통해서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하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백신 제형이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3세대 백신 항원과 저희 면역 증강제인 엘펜프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제형을 가진 백신으로 저희는 이제 2가지 서로 다른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방 백신입니다. 저희가 예방 백신은 굉장히 빠르게 방어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 항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백신의 효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기존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기존의 예방 백신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 맞고 있는 2세대 백신인데요. 3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접종 스케줄은 016개월에 맞는데 꼭 3회를 다 접종을 해야, 저희가 아까 동물 실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에서도 역시 3회 접종이 모두 끝나야 비로소 방어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백신은 6개월째 접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백신 맞고 한 달 뒤에 백신까지는 기억하지만 6개월째까지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편의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2세대 백신은 고위험군이나 무반응자군이 존재해서 백신 효능을 좀 더 강력하게 개선해서 이러한 고위험군이나 무반응자군에서도 방어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의 개량이 필요합니다. 저희 백신은 면역 증강제도 개선했고 3세대 항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맨 메디컬 니즈에 적합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허가된 백신의 사례입니다. 여기 기존 백신이라고 써 있는 2세대 백신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2세대 항원에 알룸이라는 오래된 면역 증강제를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파란 박스에 들어가 있는 2가지가 최근에 허가된 개량 백신입니다. 여기 2세대 항원을 사용하면서 신규 면역 증강제를 사용한 다이나박스의 헤플리살브라는 백신이 허가가 되었고요. 또 3세대 항원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새로운 백신들이 허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각의 여기는 어주번트를 개선했고 이쪽은 항원을 개선했습니다. 근데 저희 백신은 항원도 개선했고 면역 증강제도 개선했기 때문에 효과는 가장 뛰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비형간염 예방 백신의 트렌드는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회 접종을 2회 접종으로 이제는 줄여야겠다. 그래서 2도스 백신이 1가지가 허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GSK가 기존의 2세대 백신을 가장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백신, 2회 접종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회 접종 백신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트렌드, 저희가 생각하는 기회 요인은 CDC의 정책 변화입니다. 기존의 비형간염 백신은 영유아 백신 또는 성인에서는 고위험군에서 백신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2022년에 미국 CDC에서 성인도 접종하라라는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파란색은 영유아 백신 시장입니다.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빨간색은 앞으로의 성인 백신의 시장 규모를 예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형 간염은 성인 접종을 하는 성인 백신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백신은 여기에 굉장히 걸맞는 백신입니다. 임상 1상이 진행되었고요. 저희가 일단 건강한 성인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1차 평가 목표는 물론 1상이니까 안전성입니다. 2차 평가 목표는 방어 효과였습니다. 다음은 치료 백신입니다. 치료 백신의 목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면역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이뮨 톨러런스 상태, 즉 면역 관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통해서 면역 관용 상태인 환자에서 면역을 올려보자. 특히 TH1 반응, T셀 반응을 올려보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만성 비형 간염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2억 5천만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연간 치료제, 치료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만성 비형 간염 상태에서는 간경화나 간암으로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치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되지만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전상 바이러스 증식은 억제해서 바이러스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복용해야 되고 이런 평생 복용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내성이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리스크 팩터를 없애기 위해서 완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완치의 목표가 사실 펑셔널 큐어입니다. 바이러스는 없고 면역은 일어난 상태. 그것을 이제 만성 비형 간염에서는 펑셔널 큐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면역을 올리는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허가된 이제 항바이러스제 사례입니다. 기전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라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허가된 모든 약이 같은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럴 DNA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보면 바이러스 증식은 억제해서 바이러스 디텍션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S안티젠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S안티젠을 줄일 수 있는 기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는 그러면 치료 백신은 어떻게 해서 될까라는 아이디어는 만성 비형 간염도 있지만 급성 비형 간염도 있습니다. 급성 비형 간염, 즉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우리 몸의 면역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면 여기 CD8 T셀도 반응을 하고 항체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면서 중화항체를 만들어내서 바이러스 제거하고 면역이 올라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비형 간염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CD8 T셀이 굉장히 이그조스티드 된 상태, 즉 굉장히 피로한 상태에서 제대로 펑션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항체 반응까지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활성화시켰을 때 이 만성을 급성 쪽으로 제대로 된 면역 활성화를 이룬다면 저희가 기대하는 펑셔널 큐어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용량 용법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임상 1, 2의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시험은 현재 이제 투여는 다 끝났고 52주 팔로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임상 시험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실은 만성 비형 간염의 펑셔널 큐어를 하기 위해서는 트렌드가 조금 점점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기존의 항바이러스제로는 이 S안티젠 로스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여기가 이제 기존 항바이러스제고 레플리케이션, 즉 증식은 억제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S안티젠을 줄인 상태에서 면역 반응은 좀 더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것이 이제 현재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좀 더 우리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펑셔널 큐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병용을 해야 될까? 그래서 siRNA를 타겟으로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와 S 파티클을 모두 다 줄일 수 있고 거기에 우리 백신을 병용하면 이그조스티드 T셀의 재활성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항체, 그다음에 세포성 면역 반응, 그다음에 메모리까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이제 VGV라는 바이러스가 어릴 때 감염하면 이렇게 전신적으로 발진이 나는 수두에 걸립니다. 수두가 다 났어도 이 바이러스는 신경절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잠복 감염을 하는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수두가 걸린 사람 또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이렇게 잠복이 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떨어지면 그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돼서 튀어나오면서 발진을 일으키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다른 점은 어릴 때는 전신 발진이 나는 반면에 어른에서는 이렇게 띠 모양의 발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대상포진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이 통증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PHN이라는 만성 통증으로 갑니다. 근데 이 만성 통증은 약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만성 통증을 해결하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걸리지 않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제 대상포진 백신은 두 가지 형태의 백신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약독화 생백신입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조합 백신입니다. 2006년에 머크사에서 조스타박스라는 약독화 생백신을 개발했고요. 2017년에 GSK사에서 싱글릭스라는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임상에서 회색은 약독화 백신, 파란색은 제조합 백신입니다. 제조합 백신의 임상 효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또한 싱글릭스가 허가된 이후에 대상포진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는 실제로 예방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백신이 드디어 개발되었다는 점. 또 하나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백신 투여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싱글릭스를 허가해주면서 미국 FDA가 이 조스타박스 약독화 생백신을 맞은 사람도 이걸 다시 맞으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즉 기존에 여기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으니 제조합을 맞아서 효과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가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차백신 연구소도 제조합 형태의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시장도 싱글릭스가 허가된 이후에 굉장히 급격히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싱글릭스라는 GSK 제조합 백신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투여 부의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플루라이크 심톰이라는 몸살기도 굉장히 많아서 2회 투여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백신 접종을 굉장히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약간의 컴플라이언스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효과는 이 싱글릭스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져가면서 그러면 이러한 통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백신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의 두 번째 어주번트 플랫폼인 리포팸과 그다음에 제조합 항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노란색이 약독화 백신의 효과이고요. 저희 파란색이 저희 백신 효과입니다. 약독화 백신에 비교해서는 정말 월등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 노란색이 제조합 백신은 GSK 백신이고 파란색이 저희 백신입니다. GSK의 제조합 백신과도 동등 이상의 효과는 저희가 낼 수 있는 것으로 동물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우월한 동물 실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백신지에 일단 논문은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 실험입니다. 임상 시험은 저희가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여기 50에서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백신의 용량 3가지와 대조군으로 싱글릭스를 넣습니다. 보통 일상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대조군을 잘 넣진 않지만 저희가 빠르게 효능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대조군을 넣고요. 그래서 임상은 투여는 다 끝났고 지금 팔로우업 진행 중이라 내년 상반기면 임상 리포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백신에 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니즈가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개발을 진행하고자 해서 이제 임상이 종료되기 전인 지금 시점에서도 이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상에서는 최종 용량을 선정하고 3상까지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국내 품목 허가까지를 진행을 한 계획입니다. 저희 백신은 일단 임상에서 통증 지수를 측정해서 좀 더 통증 문제를 제대로 비교하는 그런 임상을 하고요. 65세보다 더 나이든 노인에서의 백신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임상 설계에 다 집어넣어서 이상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데이터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면역 항암제입니다. 저희 면역 항암제는 엘펜포는 저희가 면역 증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엘펜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면역 증강 효과 외에 또 다른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뮤노제닉 셀 데스라고 해서 암세포를 만났을 때 죽입니다. 그러면 암세포에서 항원이 튀어나오고 거기에 같이 있는 엘펜포를 만나면 암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가지 효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고 그다음에 면역 증강 효과로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고요. 그런 T세포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 그러면 이 항암제에서의 주요한, 특히 면역 항암제에서의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종양에서의 미세 환경을 굉장히 이뮤노제닉하게, 저희는 이것을 핫 튜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별로 없으면 사실 면역 항암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작동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튜머의 종양 환경이 굉장히 이뮤노제닉한 환경이면, 즉 핫 튜머가 되면 우리는 우리 걸로도 암세포를 죽이지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종양 미세 환경을 핫 튜머 상태로 바꾸면서 병용하는 약제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가장 뜨는 면역 항암제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즉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 실제 환자에서 효능은 30% 정도 됩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종양 미세 환경에서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독으로도 효과적이고 병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타겟을 개발해서 시장에 접근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이런 2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점이 면역 관문 억제제를 단독으로 썼을 때의 종양세포의 성장입니다. 아무것도 안 치면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동물 모델에서 종양의 성장을 보는데, 저희 거를 단독으로 썼을 땐 파란 선, 병용을 했을 때 조금 더 내려간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즉 단독으로도 저희 면역 증강제, 저희 엘펜포는 이제 효과적으로 종양 성장을 억제할 수 있고요. 또 2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실제로 그럼 종양 내에 면역 세포들이 들어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면역 관문 억제제를 쳤을 때의 그 조직의 상태입니다. 초록색이 면역 세포입니다. 그럼 컨트롤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저희 엘펜포를 트리트했을 때는 이 초록색이 늘어납니다. 병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면역세포가 종양 속으로 침윤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튜머 성장을 억제한다, 그리고 종양 미세 환경을 보다 면역원성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2가지로 조직에서의, 그러니까 저희 엘펜포 기반의
여기 CT001이 저희 엘펜포 기반의 면역 항암제 프로젝트인데 이 CT001을 트리트했을 때 전후로 보면 면역 세포가 종양 내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조직을 염색해서 본 겁니다. 덴드라이틱스의 수지상 세포, 그다음에 M1N2의 매크로페이지의 레이쇼, T세포 반응들이 다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에이팝토시스로 죽어가는 세포의 사멸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면역 관문 억제제의 지표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저희가 나노스트링 어널리시스를 통해서도 유전자의 증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 라이센싱을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